바로 이틀 전 농협조합장 투표소를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 위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실태가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영 기자, 이틀 전 사고 어떤 사고였습니까? 네, 이틀 전 전북 순창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. 이 화물 트럭이 인파를 덮치면서 2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. 경찰은 70대인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서 낸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. 예. 또 지난 3일 새벽에는 7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기도 했는데요. 다행히 사고는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 예, 그리고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한 번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. 네, 맞습니다. 이 사고가 잦은 것보다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.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.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의 3배가 넘습니다. 이 사망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 예, 뭐 자발적 면허 반납 움직임 이런 것도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반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지난해 기준 438만 명 정도입니다. 한 해에 40만 명씩 늘고 있는데요. 이 가운데서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11만 명 정도로 전체의 3%도 안 됩니다. 특히 대도시보다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반납률이 낮습니다.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고령 운전자는 따로 적성 검사 같은 걸 받습니까? 네, 65세 이상은 5년마다,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. 하지만 도로주행 테스트도 없이 청력이나 생명 등 기본적인 검사만 하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. 우리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? 네, 일본은 75세 이상은 인지 능력과 함께 주행 능력도 검사받아야 합니다. 또 지난해부터는 비상 제동 장치를 단 차량용 면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. 호주는 제한된 지역 내 면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주마다 면허를 까다롭게 하는 추세입니다. 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또 그 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분들의 운전 능력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운전을 좀 허용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.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게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교통비 지원금도 이 대중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충남 서천군이 도입한 이 100원 택시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도 이런 맞춤형 이동 수단을 늘려야지만 면허 반납률이 높아질 거라고 지적합니다. 예, 뭐 예민한 문제죠.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데 연령대를 배려한 맞춤형 대책 꼭 필요하겠군요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